자, 오늘 반스앤노블스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반스앤노블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서점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교보문고 요 정도 되겠죠. 물론 규모는 훨씬 크지만 영국에 워터스톤스가 있고 미국에는 반스앤노블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프라인 서점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장사가 될까? 폐업하는 서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사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오프라인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점만의 특수한 케이스인지 너무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반스앤노블스를 부활시킨 것은 놀랍게도 엘리엇이었습니다. 하도 장사가 안 돼서 2019년에 사모펀드인 엘리엇에 매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엇이 인수를 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하고 강력한 체질 개선, 경영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상이 좋지가 않죠. 왜냐면 예전에 현대차 배당률이 너무 작다. 이거는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그때 합병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으로 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엘리엇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럼 뭐 소송 걸고 강력하게 행동하는 그런 헤지펀드로 유명하죠.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좀 무자비한 그런 이미지와 좀 상반되게 서점을 인수했습니다. 2019년에. 아무튼 엘리엇이 반스앤노블스를 살렸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성장으로 회생 중입니다. 유지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연 50에서 60개 매장을 신규로 오픈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30개, 2024년에 58개 등등등 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누가 변화를 만들었나? 바로 제임스 돈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금융인이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서점, 본인의 이름을 땄죠. Don't Books라는 독립서점을 창업했습니다. 이 서점을 성공적으로 이끈 다음에 워터스톤스, 굉장히 큰 영국의 오래된 서점인데요. 회생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을 보고 엘리엇에서 스카우트합니다. 반스앤노블스 CEO로 너가 회생을 시켜라. 불과 몇 년 만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연 제임스 돈트가 어떤 일을 했길래 죽어가던 오프라인 서점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당연해서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잘 큐레이션해주는 장소다. 독자들이 좋은 책을 발견하는 장소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임스 돈트의 이 철학을 Back to the Basic 철학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경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스킬도 있지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들이 좀 뻘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출판사 프로모션. 우리 서점에 가면은 이 매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대는 다 출판사가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서점에 서 있느냐, 눕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매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눕혀 있는 이 매대, 잘 보이라고 눕혀놓잖아요. 이런 매대는 대형 출판사 위주로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서점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거를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과연 출판사로부터 프로모션 받아가지고 양질의 도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빨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면에 내세우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거는 서점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오프라인 서점들이 여기에 그동안 너무 쩔어 있었단 얘기죠. 이제는 너무나 일상화돼서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광고비를 잃게 되기 때문에 서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임스 돈트는 이거를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찾고 싶은 책 중심으로 진열을 했다는 거죠. 매장이 몇백 개가 되거든요. 미국의 반스앤노블스가. 기존에는 본사에서 지침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판사 프로모션을 진행해내기 때문에 본사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출판사한테. 그러니까 각 지점에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진열해. 이런 식으로 상명하달로 내려오니까 그냥 본사의 오더대로 진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 돈트는 본사를 완전히 축소시키고 니들이 알아서 해. 지점의 직원들이 그 지역에 맞는 큐레이션을 해서 자체 프로모션을 한 거죠. 돈 안 받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 맞는
로컬에 맞는 그 분위기와 그 히스토리를 담아서 큐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독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프라인만 부각한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사람들로 찾아오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현장 이벤트를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북토크라든가 북콘서트 이런 걸 많이 열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만들고 온 김에 책도 사가고 행사와 더불어서 책을 또 판매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독 서비스 1년에 12권 매월 한 권씩 보내주는 거죠. 큐레이터와 상담을 통해서 성향별로 책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사실 서점을 운영하면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큐레이션 해준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인화 책방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국의 롤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북토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음악 콘서트도 열고 있고요. 각종 클래스도 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클럽, 그러니까 유료 정기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독립서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생존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을까? 유튜브, 독서 모임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 로컬에 맞는 컨텐츠를 잘 큐레이션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뭐 회원 가입을 시키든 아니면 DB로 활용을 하든 해서 그분들한테 정기 뉴스레터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문자를 보낸다든가 해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을 잇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2B, B2G를 병행해야 된다. 제가 몇몇 서점분들을 만나봤더니 작은 규모임에도 저 서점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지? 이런 서점들은 B2B, B2G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기관들에서 주기적으로 책을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납품을 하는 거죠. 어쩌면 서점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내가 원하는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거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라면 B2B, B2G 비즈니스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깔아주는 매출로 보고 그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서점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건데요.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울산 도서관에서는 책값 돌려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도서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책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출판사라든가 총판으로부터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동네 서점으로부터 사는 겁니다. 일단 개인이 동네 서점 가서 책을 삽니다. 자유롭게 일단 돈 내고 사요.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울산 도서관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너무 창의적인 방법 같아요. 이 방법은 반드시 전국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샀던 책을 반납받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있는 책을 또 사게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샀다면 놓칠 수도 있었던 것들을 개인의 어떤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그들이 샀던 책을 반납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또 도서관은 책을 또 유지하는 정말 머리가 좋고 창의적인 방법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방법론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방법론들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서점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서점, 또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20, 20대 분들은 책을 읽는 비중이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요, 오프라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오히려 지는 해예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옛날에 온라인 시대가 왔다 이건 오히려 과거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책을 안 읽어 그랬지만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다시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나라 서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